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072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072일차고요. 오늘은 의식지도 해설 186페이지이고요. 밑에서 6번째 줄 할 차례입니다. 네. 종교적, 영적으로 믿음에 정렬하면 두려움의 전반적인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죠? 전반적으로는 또 감소시킬 수는 있고, 근데 영적 에너지는 좀 더 온건한 처리 과정 자체가 두뇌에서 우세하도록 바꾸며, 두뇌에서 우세하도록 바꿔준대요. 그러면 그로 인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엔도르핀 최적화된 수치에 세로토닌 그리고 다른 신경 전달 물질로 대체한다. 호르몬이 이제 자꾸 대체되면 최적화된 세로토닌까지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대체하는데, 하지만 영적 정렬이 감정적 괴로움의 시기나 감정적으로 괴로운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기나 카르마적 패턴에서 카르마적인 패턴에서 전적으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음, 감정이 어떤 괴로움이나 어떤 어느 정도의 감소시킬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대한 어떤 감소는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종교로 많이 가잖아요. 뭔가 감소시키니까. 근데 근원적으로 그 영적인 정렬이 감정적인 괴로움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소시켜서 그냥 억눌러 놓는 거, 눌러 놓는 거.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마 해보신 분은 차이점이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이게 감정적인 괴로움이 해결시켜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괴로움은 시기나 아니면 카르마적인 패턴이 있어요. 카르마적인 패턴이 음,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지금 느끼고 있는 모든 것들, 지금 상황들, 지금 모든 것들은 내가 뭐요? 전에 뿌렸던 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뿌린 거를 지금 내가 이제 받는 거잖아요. 뿌리는 것을, 그러니까 느꼈던 것, 저항했던 것, 어떤 경험을 했는데 저항했던 것을 내가 지금 경험하는 거잖아요. 지금 경험하기 싫으면 내일 또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거잖아요. 내가 경험하기 싫어했던 걸 지금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싫어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 지나가게 하라는 거. 가로막은 거가 다시 또 오잖아요. 가로막는다고 안 지나가는 게 아니라 또 오고 또 오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 카르마적인 패턴이죠. 저항하면 또 경험하고 저항하면 경험하고, 이게 카르마적인 패턴에서 전적으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차이점을. 또 오는 것을 그냥 내가 그래 이거는 신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뭐 어쩔 거야, 뭐 이제 뭐 어떤 다른 패턴이라도 다 종교적으로 내가 해결을 해 줄 거라는 어떤 근원적으로 누가 해야 돼요? 내가 느끼고 내가 해결을 해야 하는 거죠. 이 느낌은 경험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고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각자 다 마찬가지. 스스로 다 해서 스스로 벗어나야 되는 거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카르마적인 패턴까지도 벗어난다는 것하고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울증은 광범위한 인구에 생화학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최소한 어른의 3분의 1은 살면서 언젠가 심각한 우울증이나 중등도 어, 우울증을 겪을 것이다. 우울증은 가벼운 후회의 형태일 수도 있으며, 후회할 때
죄책감 느낄 때, 죄책감 후회할 때, 아유, 막 후회하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앞에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후회 형태일 수도 있으며, 혹은 사랑하는 일을 상실한 애통함, 재정적 재앙, 이혼 등의 심각한 형태일 수도 있다. 심각한 형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는 뇌 생리의 주요한 변화와 어, 우울증,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거쳐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 같은 결정적인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동반된다. 신경 전달 물질이 낮아지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어떤 그런 상태? 그래서 우울증 성향에는 강한 유전 요인과 카르마적 요인들이 포함되며 이는 종종 집안 내력이다. 집안 내력인 것 같아요. 엄마가 그랬고, 나도 그랬고, 또 이제 잘 표현은 잘 안, 이게 본인 이렇게 몰라도 자꾸 이제 그게, 그래서, 저 우울증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다 우울증이 있다고. 거기에서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강도에 따라서 틀린 거지. 틀린 게 아니라 강도에 따라서 이제 강하면 더 이제 우울증으로 더 가고 누구나 다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아, 갑자기 슬픈 거 요새 이제 큰 느낌 저항하고 싶었던 느낌? 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요번에 되게 많이 이렇게 저항했던 것들을 이제 느끼면서 느꼈죠. 엄청나게. 제가 제 스스로 누가 어떻게 했든 뭐 우리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뭐 그들이 그랬든 안 됐든 그게 아니라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인 거죠. 제가 느낀 것에 대한 것을 그냥 충분히 제가 저항하면서 느끼기 싫어했던 거를 또 느낀 거고 회피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저항했기 때문에 경험을 또 다시 할 거고 더 강하게 할 거고 왜 해결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되게 이렇게 흐느껴지는 듯한 눈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속에서 막 흐느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흐느끼고 나면 왜 또 시원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얘가 근원에 가가지고 근원에서 그 동생 태어났을 때 엄마가 그냥 동생하고 있는 것조차 보면서 놀랬었던 그 아이가 막 내가 버려지는 거 아닐까 하면서 슬픔에 빠져서 이랬었던 굉장히 막 흐느끼지도 못하고 억압해놨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울지도 않거든요. 근데 여기 이 가슴에서 흐느껴지는 왜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흐느끼고 있다. 슬픔 아닐까 이러면서 혼자서 그래서 야 이런 우울증 증상 같이 이런 게 이제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나를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볼게요. 임상적으로 우울증은 보통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적절한 조건 하에서 심각한 우울증을 치료해 나갈 수 있긴 하지만 심각한 우울증은 보호와 지지뿐 아니라 정신과나 다른 전문적 임상 지원이 꼭 필요한 상태임을 시사한다. 꼭 뭐요? 전문적인 임상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일단 희망과 살려는 의지를 상실하여 희망이 있으면 우울증이 안 걸리죠. 근데 희망이 없을 때 자꾸 상실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을 때 상실이 되는데 일어났네요. 들어왔네요. 아유, 희망이 있는데, 그쵸. 그래서 그냥 어제 누군가 잠시 통화를 했는데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었는데 밤에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희망과 살려는 의지를 상실하며 희망을
저도 이렇게 보면 막 희망이 없을 희망을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인데 내가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는 막 좌절하고 싶고 뭔가 못할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울증이 동반되는 일은 외롭고 고립된 개인. 그러니까 스스로가 고립되려고 자꾸 하죠. 고립되고 어르신들에게서 그리고 심각한 스트레스로 심리적 고갈을 겪었던 일반인들에게서 빈번히 발생하는데 그러한 사례에는 실업, 이혼, 사랑하는 이의 상실, 비통함 과정 자체 등이 있다. 자살은 청소년 사망의 주요 원인이다. 제가 앞전에 막 상태가 안 좋으니까요. 너무 웃긴 게 인스타를 봐도요. 누가 이렇게 또 돌아가신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또 그 젊은 아기 놔두고 돌아가신 분들이 그런 게 또 눈에 막 보여요. 희한하죠. 그래서 야 이게 보이는 게 내 상태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인지가 안 돼도 이렇게 밖에서 보면은 아 이게 내가 상태가 별로 안 좋구나 이제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정신 차리고 자꾸 또 이제 뭔가 자꾸 희망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꾸 혼자 고립되는 거를 자꾸 선택하려고 하면 순분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이따가 싹 가셔요. 그래서 자꾸 고립되려고 하는 건 그러니까 제가 그런 근데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여러 가지 어떤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오고 또 앞전에도 막 굉장히 근원이 해결이 아이고 왜 아직도 그러세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저보고 왜 아직도 그러세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왜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주변에 이렇게 보면. 근데 이게 한 생에 선생님, 그쵸. 벌써 진짜 그렇지 않으면 벌써 공부 안 했죠. 맞아요. 그거는. 공부 안 하고 룰루랄라 하고 이제 아마 이제 그리고 다른 데 돌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한 생에 다 끝나는 원래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원래. 근데 선생님이 핵심적으로 알려주셔가지고 핵심적인 거예요. 핵심적인 걸,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냥 느껴지는 게 너무 웃긴 게 이제 요새 오시다가 안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언제, 그러면 이제 바쁜 거 이제 7월까지 바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쁜 거 지났으니까 이제 8월이니까 오세요. 그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뭐라고 하는데 보니까 올 마음이 살짝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가야 되는데, 왜 그런지 알겠는 거예요. 내 거는 해결하기 싫고 들은 거 보니 이제 뭐 계속 정치 경제도 얘기해 주시고 뭐 얘기하고 뭐 이제 뭐 이러니까 이제 내 거는 해결을 근원적인 핵심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근원적인 핵심적인 거 내용은 알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내용을 아는 거와 내가 이거를 완전히 해결을 하는 거랑은 다른 차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풀어야 되는 숙제가 무엇인지는 잡고는 있어. 이해는 해. 근데 이거를 내가 의식이 도약하도록 재맥락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이 차이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아직도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생에 다 할 수도 없고 그냥 종교에 가가지고 그냥 뭐, 네, 좋은 마음 갖고 있어야 되고 주변 사람한테 친절해야 되고 아우 친절하라고 그랬지. 억지로 친절하라는 거 하고 저도 억지로 친절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할 수 있죠. 근데 진짜 근원에서 나의 그 신념에 딱 에너지에 부합되는 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거기에 건들려지면 또 감정이 에너지가 팍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왜 걸렸는지, 그게 왜 그랬는지 하는 거에는 계속 이제 그 근원에 가서 계속 해결을 하고 막 목이 답답해지면서 자존심 상하는 거 끊임없이 계속 내려놓고 막 그게 있어요. 근데 본인 것들은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근데 본인들은 본인들 거는 그냥 적당하게 회피하고 너는 왜 그러니까 저는 할 말이 없어요. 13년 듣고 몇 년을 들어도 한 생 다 할 수 없는 거를 선생님을 만나서 이게 핵심이다라는 거를 받은 거죠. 숙제는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는 빠르게 알게 된 거죠. 근데 빠르게 알고 해결은 하진 않았는데, 요거는 알고는 있는 내용이야. 해결은 하지 않아도.
그런데 가지치기 여기에서 일어난 모든 어떤 습관들, 이거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줄기가 자라서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쭉 그런 경험? 설명이라기보다 그런 경험들을 쭉 얘기를 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것도 듣고 이것도 듣고 이제 이렇게 실증이 나는 거지. 이렇게 선생님 판단 분별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들을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아니 뭐 그렇다라는 거죠. 해야 될 건 내가 수행하는 걸 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계속 듣다가 보고 제가 이제 어떤 이제 근원적인 신념에 딱 걸려들어 버리니까 그리고 요번에는 진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또 달려드니까 계속 이제 그걸 이제 중심에서 보고 있거든요. 중심에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힘들더니 다 해결이 된 거야 막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그냥 하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내 거는 어쨌든 해결이 다 됐다라고 이제 다 된 게 아니라 해 가고 있고 계속 중심에서 보고 있으니까 사람을 보는 어떤 그런 관점도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원에서가 다 다른 어떤 강력한 부정적인 거로 관심을 끄는 뭘 어떻게 하든 잘하든 어떤 습관적인 패턴들이 더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좀 이해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핵심을 가르쳐 주시니 근데 그거를 수행해서 해결을 해야 의식 성장하는 거, 의식이 도약이 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알아. 근데 그게 천지 차이가 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3번 들으면서 그 어제도 500, 자신을 540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에너지 장에 두는 것이라고 어제 진도 나간 거에 있잖아요. 186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래서 무조건적인 에너지 장에 두는 것과, 그쵸? 그래서 그게, 그래서 자동적으로 가장 깊은 수준에서 자신을 치유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차원인데, 그런 미비한 어떤 그런 차원을 모를 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든 어쨌든 저는, 계속 제 근원에서의 계속 보니까 더 편안해지는 거, 더 편안해지고, 더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가 되는 어떤 그런 층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래서 한 사람이 에너지가 1이라도 올라가는 게 평균 수치가 전체 인류의 에너지가 의식 상승하는 것, 올라가는 것이다. 그들의 카르마적인 거나 어떤 감정적인 괴로움이 완전히 해결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의식 수치가 이제 이렇게 평균 수치가 내가 올라감으로 해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육체적이며 정신적이고 영적이다. 모든 것들은 이것이 그쵸? 나라고 하는 이것이 육체, 물질, 그쵸? 그다음에 정신적인 거, 마음, 그다음에 영적인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나는 이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몸과 마음과 의식으로 3가지로 분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통으로 볼 때는 헷갈리는 거죠. 통으로 보면 나야? 나는 사람이야. 이게 통으로 볼 때는 헷갈리는 거예요. 어제도 너무 웃긴 게 이제 장례식장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제 오는 길에 갔다가 오는 길에 저희 남편랑 둘이만 오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저희 딸이 뭐 이제 차 한 대 가지고 이제 삼이랑 둘이 이제 이렇게 알아서 타고 다니죠. 근데 이제 또 요번에 바퀴가 뭐가 이제 바퀴 중간중간에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퀴를 이제 교체하러 이제 정비 공장에 들어갔는데 그 손녀딸 태우고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손녀딸 찍어서 이렇게 올려준 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스도 체험해보는 거, 경험을 해보는군 하면서 이제 둘이 열심히 잘 다니는군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버스인지 전철, 지하철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냥 그렇게 봤거든요. 봤더니 저희 남편이 그러면 나는 그 사진 보니까 막 우리 딸이 너무 안 돼 보인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 내가 어쭈구리 하면서 얼씨구 하면서 제가 아니 있잖아. 내가 제가 막 아니 어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여행을 보내주고 무슨 때가 돼가지고 무슨 일 있으면은 용돈을 주지를 않나 애도 잘 봐주시고 막 이제 응? 아니 세상에 그런 시부모님을 어떻게 만나냐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다 우리 딸한테 너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는가 보다 나는 너보다 복을 안 지었다 왜냐하면 전에 내가 뿌린 거 그렇잖아요. 뿌린 거에 대한 게 또 오는 거고, 또 지금 또 어떻게 하느냐에 또 틀리고. 그러면 우리 딸은 그래, 나는 나라를 구했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자기는, 제가 막 그러면 나는 나라를 구했다. 그러면서 장난을 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얘기를 하니까 씩 웃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뿌리질 않아가지고, 내가 23살에 결혼하니까 내 월급 20만 원 받을 때 10만 원씩 드렸어요. 남편 월급도 있지만 제가 20만 원 그래서 내가 야 월급을 2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생활비를 처음부터 결혼하자마자 드려야 된다 하더라고 드렸어요. 그게 지금 보면 제가 중간에는 왜 이걸 드려야 되지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 중간에 보면 제가 이렇게 저희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빚을 졌겠죠.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스탑이 된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스탑이 됐고 그전에는 계속 이제 드리게 뭐 같이 벌면서 이제 저도 직장 생활도 하고 그래서 제가 드렸기 때문에 근데 내가 드린 입장이다 드렸는 거 뻔히 다 아니까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그러면 근데 요새 조금 공부가 조금 들어가나 봐요. 너무 웃겨요. 책도 사달라고 그래서 책 사드렸는데 제 문제가 점점 해결이 되니까 저희 남편이 뭐라 그러면 의식이 높은데? 그러고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아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높은데? 하면서, 책도 많이 읽었네. 와, 역시 공부를 하긴 했었네.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장난을 치거든요. 그랬더니, 그리고 장난을 막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불쌍한 게 나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냥 저 사람이 불쌍하든 안 하든 불쌍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다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잖아. 그 투사를 걷어오는 것조차도 핵심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쉬운 것 같지만 내가 그걸 행하느냐. 저걸 보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아직 형태, 이름 붙여놓은 것들 이런 것까지도 투사잖아요. 그냥 근원에서 형상, 형태, 이름 붙이고 이미지, 형태가 있는 것들까지도 내 안에 벌써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까지도 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다는 것 자체 알아서 내가 행하면서 보면서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까지 되는 거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500대가 넘어가는 그런 차원인 거잖아요. 540까지는 넘어갈 수 있다,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아이고 그럼 내가 불쌍한 거네 하면서 안 되는 거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그랬더니 그런데 안 될 것도 없잖아 하면서 제가 있잖아. 뭐 역할 잘해줬고 뭐 지금도 역할 잘하고 있는 거다 하면서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르게 전과는 다른 어떤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웃긴지 그래도 자기 거라고 들고 오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해주니까. 뭐 그렇든 안 그렇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저보다 훨씬 나은 전 업에 뿌린 업이 훨씬 많이 뿌린 거고 저는 그게 아니었으니까 제가 벌면서 이제 다 해드리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뭐 비교했을 때는 그렇지만 각각의 그걸 해석하는 내 안에서 해석하는 거는 내 거잖아요. 누가 그 보고서 저희 딸 보고 불쌍하다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엄청난 그런 다른 환경들 좋은 환경을 많이 가졌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또 느끼는 것도 틀리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도 틀리고 틀린 거예요. 각자 틀린 거죠. 내 세계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그래서 내 것을 봐라라고 이제 내 것을 자기가 스스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어제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래야 뭐 좀 그냥 뭔가 그냥 아이고 그냥 뭐 그래도 알아가니 공부를 했었던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뭔가
마음과 내 의식으로 이게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어떤 이 형태가 세 가지로 미세하게 이렇게 분리를 시켜 주시는 것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도록 순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디테일하게 왜냐면 이걸 하나하나 완전히 이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분리를 해서 그래 내가 이게 마음이 시켜서 그러는 거지. 뭔가 이걸 다 이제 적용시켜서 알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끔 계속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체적인 수준에서는 몇몇 우울증 환자가 단순히 설탕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설탕을 이야 나는 설탕을 되게 좋아하는데 단 거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이 몸의 물질로는 피하는 것만으로도 우울증 환자가 우울증 환자에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물질로 봐서는. 그러나 많은 수가 우울제에 잘 반응한다. 항우울제. 그래서 우울증 상태에서는 뇌의 특정 영역에서 필수 신경 전달 물질이 손실된다. 신경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손실이 돼버리는 거야. 떨어져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항우울제를 사용하여 이런 증세의 발현을 개선할 수 있다. 면밀한 임상적 관리, 특히 소아와 청소년에게만 한다면 일반적으로 대다수 환자의 우울증에서 항우울제를 사용하는 약물적인 치료는 안전하다. 약물적으로 항우울제는 사람을 지도, 밑바닥에서 데리고 나와 더 높은 수준으로 들어 올리고 그러면 그들은 취약함을 유발하는 상태를 완화시키려 하는 정신치료나 영적 상담에 반응할 수 있다. 정신양리학의 위험은 자살 위험과 검토되어야 하는데 특히나 무감정적 우울증이 초조한 우울증이 될 때 그러하다. 그래서 우울증 약을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울증 약을 조금 먹으면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근원이 해결이 된 거는 아니잖아요. 감정적인 괴로움이 회피되고 해결이 된 게 아니라서 올라가면 뭐요? 50 무기력하게 뚝 떨어져 있다가 50에서 그 75 그 슬픔 사이 50에서 60에서 70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이런 정도에 조금 올라갈 때 이제 사람에게 자살을 수행할 충분한 에너지가 있다. 그러니까 50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자살할 그런 에너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용기도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 올라갔을 때도 또 조금 위험은 해요. 더 올라가야지. 그죠? 자살할 용기까지도 이제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내가 몸도 마음도 아닌 경험하는 자리가 의식인데 내가 그 전에 무엇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자꾸 밖에 있는 저 사람이가 아니라 저는 저를 봐요. 그래서 그냥 각자 내 나를 보는 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의식이 도약이 되는 거라는 내 의식이 도약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요, 내면을 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6시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